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정화입니다. 정화는 국민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에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겨우 13살이었던 정화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주방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불 꺼진 복도를 조용히 걸어다니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을 배우는 속도는 빨랐고 손은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지내는 외로움은 늘 따라붙었습니다. 정화에게 가장 큰 위로는 부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빛과 틈틈이 적어둔 메모지였습니다. 메모에는 오늘 버틴 일과 내일 지키고 싶은 다짐이 짧은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9이 지나 20이 되고 24이 되었을 때 정화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집 아들 장민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장민석은 조용히 답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짧은 만남들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장민석은 의대생이었고 밤늦게 공부하다가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내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정화가 다음 날 새벽 준비를 하며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나요? 어느 날 장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 일이 많아서요. 정화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장민석은 정화에게 의학 공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화는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 차이도 신분의 차이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솔직했습니다. 장민석은 정화의 성실함과 조용한 지혜에 끌렸고 정화는 장민석의 따뜻함과 자신을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태도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 마음은 숨길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밤늦은 부엌에서의 짧은 대화는 두 사람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다른 식모가 목격했고 그 소식은 곧 주인 내외에게 전해졌습니다. 집 안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감히 주인집 아들과? 주인 마님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화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정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습니다. 주인 내외는 정화를 불러 세워 호되게 꾸짖었고 장민석에게도 엄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민석이 부모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내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장민석을 유학 보낼 계획을 앞당겼고 정화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를 내밀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떠나든지 아니면 더 큰 불행을 각오하든지. 아이가 생겼습니다.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주인 집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인 마님은 정화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라고, 그래야만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화가 거부하자 이번에는 아이를 낳아도 절대 장민석의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없는 셈 쳐라. 네가 혼자 실수한 것으로 하고 조용히 사라져라. 주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장민석은 해외로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장민석은 떠났고 정화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인 집에서는 정화에게 적은 돈을 건네며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정화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번 돈으로 작은 방 하나를 얻었고 그곳에서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화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이름에는 빛과 온기를 담았습니다. 정화는 말없이 일했습니다. 집안일, 식당일, 시장 보조, 청소 용역까지 닿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붙잡았습니다. 등에 업은 아이의 체온은 겨울바람보다 든든했고 허리가 저려도 손끝이 갈라져도 정화는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자랐습니다. 서유는 성실했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정화는 적게 쓰고 많이 아꼈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 청소를 다녔고 새벽에 김밥을 말아 학교 앞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날들이 쌓여 서유는 의대에 진학했고 수련을 거쳐 의사가 되었습니다. 병원 명찰에 적힌 서윤의 이름을 처음 본 날,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긴 세월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정화의 삶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정화는 자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운도 재능도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고. 상처가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경계를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정화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조용히 품위를 쌓아 올렸습니다. 의사가 된 서유는 병원에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의 태도는 단정했고 설명은 친절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만 응원했습니다. 딸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화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화는 딸이 일하는 병원 근처에서 가끔 간단한 가사, 도우미 일을 이어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정돈되었고 고요한 리듬은 오래된 불안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딸 곁에 있다는 안도감이 정화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유는 가끔 어머니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 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무렵 서윤에게 특별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내과의 김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성품이 차분했고 환자 기록을 정리하는 태도에서도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의사로 통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나는 정도였지만 두 사람은 환자를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에서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민재는 서윤의 꼼꼼함과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고 서윤은 민재의 신중함과 책임감에 신뢰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과를 존중했고 바쁜 병원 생활 속에서도 오랜 시간을 공유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서윤이 민재와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정화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정화는 조심스레 단정한 옷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경사였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들어선 순간 정화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민재의 어머니 최미라였습니다. 최미라는 과거 요리학원 대표로 일하며 정화에게 가사 도우미 일을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최미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차분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세상이 참 좁네요. 최미라는 시선을 정화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서 일하셨던 네, 맞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윤이 어머니를 아세요? 아, 그럼 몇 년 전에 우리 집 가사 일을 부탁했었지. 참 꼼꼼하고 깔끔하게 잘하셨어? 최미라의 말에는 겉으로는 칭찬이 섞여 있었지만 그 밑에 깔린 어조는 차가웠습니다. 정화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최미라는 요구 수준이 높았고 말투는 직설적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변기 뒤쪽까지 제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식기 닦을 때 물기 하나도 남기면 안 되는 거 아세요? 하지만 정화는 일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날 최미라의 눈빛은 오래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인사 뒤 좌중의 공기를 가르는 가벼운 비웃음이 스쳤고 정화는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는 겉으로는 무난하게 흘렀습니다. 서윤이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최미라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가 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디 동네예요? 성북구 쪽입니다. 성북구. 그 동네도? 요즘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던데.
장사는 잘 되세요? 서윤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셔서 단골 손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최미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서윤이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혹시 일찍 돌아가셨나요?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정화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 서윤이가 어릴 때 사고로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최미라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탐문의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집에서도 일하셨던 거고? 민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사적인 질문 같은데요. 뭐가 사적인 질문이야? 이제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서로 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 정화는 마음속에서 오래된 냉기를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단지 두 집의 인연을 잇는 자리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시험하는 자리인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도중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중년의 남자였고 정장 차림에 품격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석입니다. 서윤이 아버지입니다. 최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아버지라고요? 정화도 당황했지만 서윤이 먼저 설명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후에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동안 해외에 계셨거든요. 장민석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신경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윤이가 레지던트 시절부터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마침 한국의 학술협업차 체류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서윤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해외로 떠나셨고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장민석이 정화를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화 씨, 먼저 죄송합니다. 말도 없이 무턱대고 이 자리에 나타나서 하지만 서윤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을 꼭 한 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대는 정말 내가 너무 어렸고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아버지, 지금은 혼자세요.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정화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날의 그 사람, 오랜 세월의 공백 끝에 나타난 서윤의 친부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이미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최미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서윤이는 언제부터 아버지와 연락하신 건가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서윤이 답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의사가 된 걸 어떻게 아시고? 장민석이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계가 생각보다 좁더군요. 서윤이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대서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자리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화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장면을 치웠습니다. 딸이 아버지와 이미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은 딸의 저녁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최미라는 그때부터 미묘하게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 교수님이시라고요? 어느 대학교에서 근무하세요? 하버드 의대에서 신경외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최미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럼 서윤이가 정말 똑똑한 이유가 있었네요. 아버지를 닮았구나. 처음과 달리 부드러운 말을 골랐고 정화에게도 과한 예의를 보였습니다. 정화 씨, 그동안 혼자서 서윤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서윤이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아,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단다. 아버지도 젊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하지만 항상 너와 엄마 생각을 하고 있었어. 민재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따로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모두가 당황한 채 식사를 마무리했지만 정화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태도 변화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위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화의 마음속 경계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양가가 다시 만나 상견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호텔 내 조용한 식당이었고 별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정화는 차분히 앉아 물잔을 들었습니다. 벽면 조명은 은은했고 탁자 위에는 하얀 접시가 가지런했습니다. 서윤이네 가족이 먼저 도착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급히 돌아와 정화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복도에서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화장실에서 민재 어머니 통화를 들었어요. 무슨 통화? 복도 끝 화장실 칸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내용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에게 최미라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식모 출신이라 그런지 품격이 떨어져? 그래도 사위 아버지가 하버드 교수라니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대충 사과하고 잘해주면 되겠어? 좋은 혼사를 위해서라면 체면을 바꿔달아도 되지 뭐. 식모였던 과거를 깎아내리는 표현, 겉으로만 사과하겠다는 속내, 좋은 혼사를 위해서라면 체면을 바꿔달아도 된다는 계산이 담긴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애가 순진해서 이런 거 들으면 또 오버해서 라고도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민재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려면 더 분명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화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너는 어떠니? 정말 이 결혼을 원하는 거니?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집안과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는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이 된다는 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리를 지키는 것도 용기이고 자리를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오늘의 용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에서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들어가자. 정화가 말했습니다. 별실로 돌아오자 최미라는 전과 다름없는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래 안 계시길래 걱정했네요. 최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네. 잠시 바람 쐬고 왔어요. 정화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미라는 눈에 띄게 공손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정화에게 요리학원 강사직을 제안하며 선의처럼 포장된 호의를 내밀었습니다. 정화 씨, 그동안 생각해보니 요리에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학원에서 어린이 반 강사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정식 강사로 모시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화는 그 말의 표면만 보지 않았습니다. 말 아래 깔린 힘의 방향과 시선의 높낮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전화 때문에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요? 아, 정화 씨에게 우리 학원 강사직을 제안했어요. 최미라가 설명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화선은 붙었습니다. 정화는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들을 돌이켜보니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긴장됐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이후의 삶이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는 더욱 그렇고요. 말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서유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미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화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하신 통화를 들었습니다. 최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윤은 화장실에서 들은 통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전했습니다. 서윤은 모욕을 열거하지 않았고 단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미라는 당황을 숨기며 사과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진심은 정말 아니에요. 저는 제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분과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그 한 문장이 별실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대신 사과드려. 민재의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부족했다. 장민석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을 것 같네요. 최미라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하지만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단죄라기보다 스스로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서유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결혼 준비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별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조명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장민석이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 정말 잘했어요. 서윤이가 이렇게 당당한 것도 어머니를 닮은 거겠네요. 고맙습니다. 정화가 짧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고 발걸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파혼 소식은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민재는 이별을 받아들였고 어머니의 언행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민재는 자신 또한 배우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누구에게도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감당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 문을 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홀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며 인사를 했고 정화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최미라였습니다. 최미라는 순간 눈을 피했지만 곧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 소식이 들렸고 한동안 일을 쉬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변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다고만 했습니다. 정화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자리와 쓰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그 자리를 산산히 흔들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도 새로운 시간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오세준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세준의 부모는 오랜 시간 작은 공장을 운영해 온 분들이었고 손으로 일하는 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두 분은 정화의 지난 시간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 마음은 과장되지 않은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화는 소탈했고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세준의 어머니는 짧게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됩시다. 세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 장민석은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학술 협업을 이어갔습니다. 장민석은 정화에게 과거의 책임을 모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거리와 예의를 지키며 답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정화가 말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서윤과 세주는 소박한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과한 순서는 없었습니다. 서로의 가족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자리만 넉넉히 비워두었습니다. 예식 날, 정화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발목을 잡지 않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성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속도로 오늘을 걸었습니다. 정화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처는 삶의 한 장면일 뿐이고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상처 이후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정화는 품위를 요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는 멈추고 필요할 때는 떠나고 필요할 때는 손을 잡았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아침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빛은 여전히 같은 색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빛을 맞이하는 정화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매일을 선택하는 보통 사람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경계가 있어야 사랑이 지켜집니다. 둘째, 사과는 말보다 변화로 증명됩니다. 셋째, 좋은 인연은 큰 말보다 작은 예의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과거의 빚은 현재의 책임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위는 배경이 아니라 태도로 완성됩니다. 상처가 남아있어도 품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나의 걸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한 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은 끝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정화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